자, 이렇게 어우장의 종목 이야기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장 종목 레이더로 바로 이어갑니다. 자, 어려운 시장 우리 서동구 위원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매우 어려운 시장입니다. 매우 어려운 시장이지만 또 이 시장 종목을 통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좀 대응 방법도 알려주세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어쨌든 가장 수혜를 받는, 부각받는 종목으로 어제 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다 거의 반납을 하는데 뭐 네이버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시장이 이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뭐 수급과 심리가 모두 다 무너진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들 의미 없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시장이 조금이라도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됐을 때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이슈라든가 내용을 가지고 움직여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또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크게 보면 네이버는 이제 두 축을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 내년 시장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우리 흔한 말로 뭐 순환금융이라는 부분들 관련돼서 여러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네이버의 어떤 면에서는 1조 4천억의 지분을 취득한다라는 거. 네, 어디 3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면에서는 모든 하고자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진입이 된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어떠한 뭐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급격하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 AI 팩토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네이버가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또 우리가 뭐 디지털 자산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12월 3일 날 예정이죠.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의 합병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른 성장의 날개를 장착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수급적으로도 1조 원대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서 자금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이제 성장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올해 또 내년도 매출을 비롯해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쪽을 지금부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지난 6월 달에 단기적인 이슈 등을 토대로 해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급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위치를 했습니다. 원위치를 하면서 주가가 요 18만 원과 19만 원 사이에서 하방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서서히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이번에 엔비디아로 인해서 뭔가 주가가 새로운 어떤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6월 달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급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거래가 너무나도 물론 뭐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급등도 했고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점은 높아지면서 18만 원, 19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어차피 매물들이 있지만 뭐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여러분들께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네이버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뭐 손이 안 나가겠습니다만은 하단부를 확인하시면서 이 자리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 좀 중기적인 관점 속에서 우상향의 패턴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이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주셨어요. 일단은 네이버는 이제 앞으로의 성장축, 앞으로의 방향성은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AI 팩토리, 그리고 또 하나는 두나무 합병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쪽에 또 페이랑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뭐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쭉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바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오늘 아마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꽤나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뭐 전혀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하이브의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는 아까 네이버와 비슷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은 뭐 BTS가 돌아와서 광화문 공연부터 해서 여러 논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에서도 또 공연도 네. 하고 말이죠. 전 세계적인 이 BTS 공연에 열광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된 코르티스라는 그러한 그룹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뭔가 한번 이 하이브의 BTS 후속으로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BTS 투어의 기획 상품인 MD라든가 또 데뷔 1년 차인 이 코르티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종을 돌파해 주면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예상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1조 3천억 정도, YOY 기준으로 82%, 영업이익도 1,499억 원으로 127%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BTS라는 확실한 흑진주를 갖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코르테스도 그렇고 뭔가 다양한 어떠한 그 뭐 굿즈, 뭐 MD 뭐 할 것 없이 이러한 매출단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또 시장의 어떤 멀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워낙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많이 쏠려갔던 흐름에서 경기 방어주 그리고 또 일부 이런 엔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매기들이 조금씩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엔터 쪽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하이브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네. 지난 2월 달 연초였었죠. 41만 8천 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 하향세를 그리는 이러한 모습들. 아무래도 CU 리스크가 아직도 사실은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영향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어떤 삼중 바닥의 패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점에서 헤드앤숄더형이냐 아니면 바닥권에서 역 헤드앤숄더형이냐 이런 패턴의 기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 종목 역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거래만 수반이 돼준다면 우상향의 패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가 매수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0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1차 목표가 26만 원을 설정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도 대응해 볼 만한 그런 위치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 뭐 실적 오늘 아마 나올 텐데 조금 있으면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장 마치기 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 잘 챙겨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위원님, 지금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고 변동성에 지금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시는데 지금의 포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이 더 떨어질 걸 대비해서 던져야 하는지, 아니면은 버티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들로 좀 포트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낙폭이 크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반도체가 틀림없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그리고 실적 발표. 삼성전자. 물론 하이닉스의 실적 뭐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나 향후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해 주느냐. 거기다 메타를 비롯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와 관련돼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30, 31일 날 FOMC가 있고 네. 일본의 중앙은행 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결국 최소한도 이번 주까지만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단말기 보지 마시고 새로운 8월 달을 네. 기대하는 분기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